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끝나자마자 바로 2차가 옵니까? 그죠? 좀 우리한테 쉴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7일날 끝나자마자 무슨 바로 2차를 들어가라고. 그죠? 근데 11월 7일 이제 시험을 봤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일단 처음에 가야 될 시간은 12월 9일 역사적인 날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표가 나는 약 한 달간의 기간을 지금 수업을 들을 거고, 그래서 사실은 좀 여유를 가지고 제가 더 쉬고 싶거든요, 선생님들보다. 그죠? 몇몇은 여행을 간 걸 알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7일 시험 끝나고 7, 8하고 9일 해설 강의하고 지금 딱 10일하고 지금 11일이잖아요. 11일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빠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빠르게 하지 않으면 뭐에 걸리냐면 12월 9일 이후에 수업 시간을 하게 돼. 작년에 이렇게 했다가 딱 학교때 발표가 나오면 하겠다고 했다가도 또 막상 발표 나서 떨어지고 이러면은 이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어쨌든 12월 9일까지 이렇게 끝내고요. 끝내고 이게 12월 9일이 아마 수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수요일인가 그럴 거고, 그리고 선생님들랑 전혀 관계가 없는 일정이 하나 있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선생님. 절대 거기 와서는 안 돼, 선생님들. 알겠죠? 네, 절대 오지 말아야 되는 일정이 12월 12일 토요일 날 설명회가 있을 거고요. 절대 관계가 없어요. 절대 관계가 없어요. 오시면 안 돼요. 오시면 안 돼요. 안 되는 일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도 이건 작년엔 진짜 준비 못하고 그냥 가서 즉석에서 리허설 하다가 어떻게 막 울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좀 준비해서 가야 되니까, 이때 조금 준비하다가, 그 다음 주 되시면 월부터 금요일까지는 일단, 작년에 오셨던 분인데, 그 지역 KBS 아나운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개별지도 반을 시작을 할 텐데, 이거는 학원에서 공식적으로 실행하는 개별지도는 아니고 그냥 다 사비로 하는 건데, 그래서 합격 선생님이 몇 명이 되는지에 따라서 너무 많으면, 예를 들어서 너무 많으면 또 랜덤으로 어떻게 끊든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가능한 범주가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 강의실 크기도 있고 막 이래서, 제발 막 그 강의실을 넘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급한 게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을 먼저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다음 주에 면접은 내가 살라고 조금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다음 주에 밀어놓고, 이렇게 면접을 일단 3번으로 잡았는데, 혹시나 부족하면 조금 연장될 수가 있어요, 면접은. 그렇게 해서 오늘은 좀, 쉬운 것을 앞에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쉬운 게 뭐냐면, 오늘이 뭐였죠? 신체랑, 신체 동작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음악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새 노래랑, 그 다음에 음악 감상이랑, 그 다음에 마지막이 동시예요, 동시. 그래서 이게 좀 구조적인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쉬워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나중에 알겠지만, 사실은 얘가 제일 어렵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하다 보니까 느꼈어요. 이게 제일 싫어요. 얘가 제일 쉬워요. 자유유형이 더 쉬워요. 왜냐면 처음엔 되게 어렵고 낯설고 막 이랬었는데, 자꾸 경험하고 나니까 뭘 해도 다 자유유형은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너무 쉬운 거예요, 자유유형은. 그죠? 자유유형은 너무 쉬워서 나중에 알게 될 텐데, 한 김에 하죠. 예를 들어서 자유유형을 해가지고 처음에 예를 들어 딱지치기가 나왔어요. 사실 답이 없잖아요. 수업이라는 거는 답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이 상황에서 다른 측면들이 이제 될 거야. 평가 요소가. 그럼 답이 없는데 어떻게 채점합니까? 선생님이 하고 있는 발문. 그렇죠? 발문이 유아에게 적절한지, 그리고 그 전체적인 짜임새가 정말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현실 가능성이 있고, 이게 교육적 의미가 있고, 이게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했고, 그리고 이 활동들이 이전 활동 전경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했었던 활동과 연계가 되고, 그리고 그 활동이 다음 활동과 어떻게 연계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평가가 되는데, 결국은 선생님들 막 이런 딱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결국 막 다 마을 축제야, 전부 다. 막 축제 가가지고 쌓기에서 뭐 만들어 오세요, 어디 조형에서 뭐 만들어 오세요, 이러면 끝나요. 그 다음 이번에 경기도에서 나왔던 그 수영장
수영장. 이것도 마찬가지야. 워터파크. 맨날 공원이야, 끝에는. 응? 워터파크 만들어. 워터파크 만들어서 저쪽에서 다시 조형영역 가서 뭐 만들고, 여기 가서 뭐 만들고. 결국,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개별지도반 하면서 마을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이번에, 선생님도 이번에 또 이제 마을 축제 또. 결국은 다 막 크게 만들어갖고 그냥 확 나누는 요렇게 끝나더라고요, 결국 게임이. 물론 자유유형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긴 해요. 제일 높긴 해서 연습을 많이 해보실 것이지만 뭔 얘기하다가 것이고 그 다음에 2019 개정 누리과정 이번에 사례집을 보면서 거기에 있었던 놀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사실 굉장히 두꺼운데 아시다시피 그림이 너무 많아. 그죠? 그리고 그걸 막 하나하나 암기할 때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막 암기하지 않았던 뭘 봐야 돼요? 해시리. 해시리를 드디어 특히 이제 시리를 봐야 돼. 실행 자료랑 이해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죠? 봐야 되는데 선생님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거 지금 우리 다른 커리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마이너스 아닙니까? 1차까지는 우리가 플러스였는데 2차부터 여기부터는 우리가 마이너스 아니에요. 왜냐면 왜 마이너스가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1차 공부할 때의 시리를 공부하는 건 이건 달달 암기잖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달달달 암기기. 이건 암기도 안 될 뿐더러 이해도 아니었고 이건 진짜 정근대적인 공부 방법. 요런 것들을 지금 할 거 아니잖아요. 왜냐면 2차에서 달달달달 암기한 거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물어봐. 어머나 조사가 틀리셨네요, 선생님.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안에 들어있는 실행 자료와 이해 자료에 있는 내용을 내가 충실히 마음속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것들을 수업 성철이라든가 처음 수업 계획 내용할 때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원감 선생님, 저 잘 들어보세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암기했답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언제 있었던 일이었지? 15년 전? 10년 전에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채점평이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했던 말이었어요. 거기는 되게 감사하게도 시험이 끝나면 각 과목 교수님들이 나와서 채점평을 A4용지 한 장 반을 써줍니다. 채점을 하면서 느꼈던 점. 난 되게 계속 내가 교수님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멋있냐 이런 문화가. 그 채점평을 써줘야 평가가 무엇입니까? 평가란 결과를 듣고 그 다음 반성하고 그 다음을 나아가야 되는데 반성적 성찰을 할 수가 없지 않냐. 우리가 답을 알아야 반성적 성찰을 하지. 강사들은 강사들끼리 우기지. 여기 되게 나 우기지. 결과가 없게 우기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만 이기지. 봐봐요. 내가 해시리 보지 말라고 해도 해시리 보라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걸로 갔다가 막 제가 옳은 답을 해도 있잖아. 예를 들어 내가 외체가 답이라고 했어. 자, 보세요. TV 박스 자체는 미시체가 될 수 있어. 그 TV라는 그 고체 물체 있잖아. 딱딱한 그 납작한 그 물체. 패널. 근데 우리 거기 있는 TV는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로부터 송출되는 여의도에 있는 KBS 방송국에서 송출되는 그 전파를 무슨 책이냐고 물어본 거로 걔가 미시겠냐고. KBS가 KBS.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봐봐요. 다 미시라고 하면 또 글로 간다. 다수결의 싸움 우리한테 시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교수님이 채점평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랬어요. 딱 쓰던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어. 일단 쉼표를 쓰지 않아서 언제 쉴지 몰라서 되게 숨이 막혔다는 둥. 이거 쉴 때 아무데나 쉬지 자기가 뭐 쉼표 있을 때만 쉬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러다가 쭉 가다가 무슨 말을 했냐면 마치 여러분의 답안지는 복사집에 있는 복사 용지 같았다. 뭘 그렇게 전공서에 있는 내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따라 썼냐. 그게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진정한 판사로서의 법률적 마인드를 가진, 리갈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원하는 거지. 누가 그거 달달 암기해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고 그거 똑같이 쓰라고 했냐? 정말 실망이다. 뭐 적어놨어. 적어놨어. 이거 마찬가지예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용어 자체가 지도서잖아요. 예전에 15 개정. 뭐예요? 지도해준대. 누가 누굴 지도해? 그죠? 지도해주는데,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학회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교수님마다 학회 때 나와가지고 이것 좀 없애라고. 이게 유아 교사들을 착각하게 만든다. 마치 지도서대로 하면 마치 나는 정말 잘했어요. I'm good. 그래서 막 누리 땡땡 그 키드 땡땡으로 가게 만드는 하나 빠졌지 푸르먼가? 거기 3개. 요거로 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빨리 삭제하는 게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번에 뭘로 바뀌었냐면 사례집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하나의 사례일 뿐이니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2019 개정으로 오면서 답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었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들, 실존주의라든가 그런 곳에 가장 강조하는 이야기들을 사실은 질적연구 교수님들이 이런 연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질적연구에서 처음에 가장 먼저 그 그림책으로 나오는 게 그 돼지 삼형제 이게 있어요. 그래서 돼지 삼형제가 있는데 늑대가 찾아와. 늑대가 찾아오니까 도망갈 데가, 물론 이제 막 그것도 있어. 뭐 늑대 입장에서 쓴 것도 있긴 한데, 요건 그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돼지가 찾아와.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는 거야. 어떻게 도망간 줄 알아요? 그 동화책을 찢어요. 그림책을, 자기네가. 그리고 이 그림책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리고 다시 걔네가 상위 의사통자가 돼서 이 그림책을 바라보면서 얘를 비행기로 접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날리고 자기네가 그걸 타고 다른 그림책들을 돌아다녀요. 근데 마지막 그림책 뭔지 모르겠는데 그 공룡이 용이 뭐 공주님을 하는 하여튼 끝판왕의 용이었나? 그 용이 있었어요. 나쁜 용이었나? 뭐였는데 그 용을 잡아다가 공주님을 구해주고 자기는 그 용을 타고 다시 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늑대를 혼내줘요. 늑대가 후 불었는데 갑자기 용이 딱 나타나. 이렇게 끝나는 게 있거든요. 뭐예요? 해체. 기존의 질서에서 답이 있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해체하고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그 다음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들인데 여기에 대한 철학들이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비판하는 교수님들도 되게 많아요. 왜 많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 그러니까 현대라는 게 선생님들도 국사책 배우면서 고대, 중세 이런 것들은 배웠는데 현대라는 개념은 학문적 개념이 아니라는 걸 배웠죠. 왜? 현대라는 거는 언제나 현대거든, 앞으로 가도. 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도 후기 그거잖아요. 모더니즘에 대한 후기인 거니까 이것도 답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대안교육에 적합하지. 대안교육에는 적합한데 이거를 과연 우리 정말 정규교육 과정으로 가져오는 게 맞냐라는 비판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너네가 포스트 모더니즘 알겠는데 그거는 니네가 좀 이렇게 밖에서 외부,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지? 아싸일 때 얘기하는 거지. 인싸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이렇게 바꾸는 게 맞냐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의 의견은 뭐냐면 놀랍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렇게 빨리 포스트 모더니즘을 적용한 정말 국가에서 만든 교육과정이 탄생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고 찬양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찬양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없단 말이에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어떻게 채점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을 이해하고 있느냐 안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어느 정도 틀이 있고 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따라갔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이해하지 않았는 게 제 생각은 그게 수업 성찰할 때 드러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정말 암기로만 하셨다면 마치 그때 1차 때 달달달 토시하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대들은 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을까?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평가라는 게 과거에는 유아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1수준, 2수준. 그래서 네가 10글자 읽을 수 있어, 20글자 읽을 수 있어, 30글자 읽을 수 있어. 그래서 평가 쓸 때도 지금 얘는 15가지 읽습니다, 20개 읽습니다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실존, 현상학, 칼 로저스가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 좀 서론이라 그래요. 서론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갈 때는. 칼 로저스가 얘기했었던 것들은 뭐냐면 과거에는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를 했다고. 그렇죠? 그래서 상담가가 와가지고 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러면은 매뉴얼이 있어. 그죠?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넌 지금 아프겠네? 안 아픈데? 아니야, 넌 아파야 돼, 지금. 그죠? 야, 그때는 누가 그래? 이건데, 칼 로저스 같은 게 비지시적 상담이잖아요. 뭐냐면, 예전처럼 지시해주는 게 아니고 계속 들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누군가의 90%의 사람은 이때 안 아플 수도 있겠지만, 얘가 아프다는데, 지금 현재 내 앞에 존재하고 있는 그 실존하고 있는 그 아이, 그 사람, 내가 아프다고 지금. 그러니까, 나를 존중해줘. 현상학, 지금 나타난 현상을 중요시하라고. 과거에 90%가 있든가 말든가 그건 아무런 필요가 없어. 나를 봐줘, 제발. 내가 아프다고요, 지금. 그래, 아프구나. 들어주니까 애가 인사이트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관계가 회복되면서 상담이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현상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칼로저스는 되게 심하게도 이렇게 또 얘기해요. 애들한테 자동차가 차고에 들어가네라고 말하지 말라고. 왜냐면 자동차가 차고에 들어가라고 말하는 순간 이게 분명히 자동차가 아니었는데, 얘는 분명히 차고가 아니었는데, 지금 즉시 이 아이는 차고와 차가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되게 이상해요. 영어로 하면 조금 낫거든요. 디스가 디스로 간다고 하거든요. 아, 이게 여기로 가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이런 상상력을 치면. 근데 애가 얘기를 해줘. 선생님, 이거는 우주선이에요. 라고. 아, 우주선이 여기로 가는구나. 이렇게 차근차근 그 아이가 얘기해 준 것들을 받아주면서 얘기하지. 교사가 뭔데 결과값을 얘기하고 나서 막 가서 막 애들이 막 개미를 막 관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미가 몇 마리니 막 요런 게 아니라 처음엔 읽어주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관찰하고 있구나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이론도 들어가냐면 이제까지 배웠던 놀이지도의 개입이 이제 드디어 선생님들이 실제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비방, 무공, 놀지, 그래서 비놀이 하지 말고, 지시하지 말고, 방부터 시작을 해서, 방이 뭐예요? 수준 높은 관객이 되어 그들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보여주는 활동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칼로저스가 얘기했던 현상학적 이론, 이게 사회교육에 있었죠? 예, 미드 다음 장에 있었죠? 미드 다음 장 밑에?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서 보라고, 요약 보지 말라고. 그래서 자, 가서 이쪽으로 가니까 이번에 뭘 평가하냐면, 예전에 아까 수를 5가지 셀 수 있네, 10가지 셀 수 있네, 20개까지. 지금은 뭐냐면, 그러면 민수는 어떤 수를 좋아할까? 요런 걸 평가해 안 써봤거든, 우리가. 그 아이가 어떤 수를 좋아하고, 또 이 수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노는 걸 좋아할까? 그러니까 그 아이의 현상학적 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세고 10세고 20개 세는 건 누구랑 비교한 거예요? 타인. 객관적인 타자와의 관계에서 너는 몇 등이야? 너는 몇 등? 굉장히 양적인 평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질적인 평가는 뭐냐면, 뭔 필요야? 제가 30을 해도 20을 해도 해를 해도 조를 해도 뭔 필요야? 그게 아니라, 그럼 넌 진짜 뭘 좋아해? 그러니까 너는 수를 가지고 하는 놀이를 뭘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수를 더 제공해 줘야 될까? 아, 그 아이가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이 있고 이런 부분을 더 재밌어 하는구나. 이걸 적어야지, 평가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평가가. 과거에 있었던 거죠. 몇 세,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실존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 이게 좀 많이 바뀌었다 이거죠. 근데 그래서 김혜경 씨 와서 좀 이따 와서 얘기하시겠지만 2015 개정 누리과정과는 가장 멀리 가면 갈수록 성공한다. 거기랑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뭐한다? 망한다. 그렇다고 지도서를 보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거기에 있는 활동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거기 나왔던 뭐 코끼리라든가 뭐 다양한 활동, 왜냐면 아이들한테 아무런 동시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한테 아무런 새노래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요집 딱 펼쳐가지고 어머나 그냥 앞에 있는 거 딱 알려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노래 하나 선정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김혜경 교수님이 문제 한 문제 낼 때 지도서를 몇 권을 보는 줄 알아요? 새노래 다 뒤지세요. 그분 워낙 꼼꼼하신 분이라 아무 문제를 안 내요. 왜? 그 노래가 무엇을 표상할 수 있고 그 노래가 어떤 활동으로 전이될 수 있을 것까지 다 확인하고 동시 선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최소한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그건 되게 잘 돼 있다고. 그러니까 버려야 될 거는 거기에 나와 있는 기계적이고 조직적인 그걸 버리는 거고, 거기에서 선정된 동시, 동화, 동극, 게임, 이거는 버릴 때 한꺼번에 버리는 게 아니야. 그때 뭔지 알겠죠? 와, 이제 2019다, 2015 버려! 이게 아니라 그 중에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요. 거기도 장점이 있다고요. 그 몇 년에 걸쳐서 만든 거예요. 2015 개정 그 지도서가 유아교육 100년 동안, 100년의 노하우가 쌓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유아교육 1차, 2차, 3차, 이거 쫙 해서 2007년까지 오고, 2007년이 다시 2015 개정 누리과정으로 오면서, 이제까지 쌓아왔던 교수님의 모든 역량이 녹아져 들어가 있을 거고, 거기에 참여했었던, 학회에서 만들었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교수님들이 수십 명 막 들어가가지고, 온갖 유치원 교사들 들어가서 만들었는데, 갑자기 2019가 들어와서, 해체! 너네 꺼져! 막 이렇게 못한다고. 거기에서 들어갔던 그들의 생각들은 갖고 와야 된다고. 버리지 마세요, 지도서를. 네. 내용은 갖고 와야 된다고. 동시는 갖고 와야 돼. 근데 동시를 가르쳐주는 방식이 달라진 거지. 그 동시 자체는 유효하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달달달달 암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봐.
그리고 선생님네 시리 앞부분은 다 봤잖아요. 그쵸? 교사의 역할, 그러니까 논술로 다 내드렸으니까 다 봤잖아요. 그럼 지금 뭐 보면 돼요? 뒤에 있는 놀이 사례를 보면서 막 암기한다 또 막 딱 1일 차엔 딱지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3일 차엔 딱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7월엔 딱지 이렇게 해야 되고 8월엔 딱지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라 보면서 딱지 활동을 아이디어를 얻더라고. 요런 문제가 나오면 나는 딱지로 왜냐면 아이디어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공원 만들려고 했더니 진짜 집 앞 공원밖에 못 가본 거야. 진짜 집 앞 공원에는 뭐만 있냐면 나무랑 벤치밖에 없거든. 근데 좀 큰 공원으로 가봐. 한강 반포 공원이라든가 좀 더 큰 공원에 가면 뭐도 있어요? 테니스장도 있죠. 배드민턴장도 있죠. 그 다음 뭐도 나와요? 그죠? 막 분수도 나오지. 그 다음 야간 조명도 쏴주지. 그 다음에 뭐 꽃밭도 있고 뭣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공원이라는 게. 근데 교사의 경험이 너무 작다 보니까 공원 만들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랑 벤치만 만들었어요. 되게 그러니까 이런 힌트를 얻으시라고. 이런 아이디어 뱅크 소재를 사례집을 막 3일차 이게 아니라 거두면서 요런 아이디어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해당 주제가 나왔을 때 나는 요런 아이디어들을 좀 참고하겠다지. 또 이제 따라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 사례집에 뭐 5장에서 나왔어. 근데 이제 암기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거 또 암기한다고? 암기해갖고 진짜 똑같이 해 이거랑. 그럼 똑같이 이 사람만 할까? 막 하겠죠. 점수 줄까? 안 주지. 우리는 암기 잘하는 사람 원하는 게 아니라고 4차 혁명 시대는. 예전에 암기 잘하는 사람 원할 때가 있었어. 법전 달달달달 암기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은 네이버를 가면 돼. 거기 치면 다 나와. 그래서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해설서에 맨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번에 답 틀린 사람 많잖아. 창의성, 창의력 그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창의잖아. 되게 웃기잖아요? 해시리에서 창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달달달로 가겠다는 게 창의를 요구하고 그 다음 뭐예요? 상상. 창의적으로 상상해서 만들라고 선생님들이. 그쵸? 이런 것들 보겠죠? 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잘 오늘 지금 이 수업이 지금 조금 이렇게 떠 있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것들이 이것들을 잘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여기에 근거한 대답들이 막 나간다? 그러면 이제 교사들이 이제 알거든요. 어느 정도 아는 교사들이 많더라고. 내가 병설 교사 선생님들을 만나봤는데 한 10년 이상급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우리 합격자 선생님 만났다는 게 아니고 최소 15년, 10년 이 선생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나보고 찬양을 하더라고. 너무 멋있다고. 너무 재밌다고. 물론 안 그런 교사도 있다는 거 아는데 그 교사 선생님은 진짜 그랬어요. 저랑 한 2시간 만났나? 2시간 만났는데 진짜 그분 핸드폰만 봤어. 그 사진 계속 보여주면서 보시라고 우리 애들 너무 이쁘지 않냐고 막 하면서 오늘은 이런 활동을 했고 오늘 이런 아이디어를 내더라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2시간 동안 듣다가 너무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교사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누리과정이 어떻게 이런 게 있냐고. 너무 재밌다고. 옛날에 그러니까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애들이 유치원 나오기 싫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애들이 집에 가가지고 유치원 너무 나가고 싶다고 한대. 그리고 자기가 그 말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교사가 있어. 근데 그 교사가 채점위원회 딱 들어갔어. 근데 선생님들 막 암기된 걸 막 얘기하고 있어.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쩌서 안 왔으면 좋겠다. 나랑 다르네 생각이. 요렇게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유의해서 말씀하시라고 처음에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실이. 그래서 일단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은요. 일단은 수업 실현 및 교환 평가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물론 이 평가표가 아니에요. 참고만 하는 거예요. 옛날 건데 참 웃긴 게 좀 알려주면 되잖아. 우리가 평가받을 사람이잖아요. 근데 평가표가 왜 안 보여줘? 평가표 보여줘. 우리가 평가표에 맞게 그게 평가의 목적 아니에요? 평가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잘하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평가표 보여줘야 우리가 평가표에 맞게 하지. 근데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고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있는 원감 선생님, 장학사 선생님들이 평가표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직 대학 교수님들이 가서 검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아는 교수님이 있어가지고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줘요. 기억 안 난대요. 근데 기억이 안 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평가표 검토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몰라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지. 그죠?
예. 그리고 이 평가표가 많은 책에 있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있었던 장학자료인 그 교사 장학자료 중에 하나, 예전 거랑 박은혜 교수님이 썼던 거, 그 다음에 수업 쪽에선 경동대학교에 있는 서동미 교수님이 진짜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의 평가표를 모아서 드렸으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팍팍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일부 있을 거예요. 일부 있을 거니까 이건 조금 참고로 하시고요. 짙은 색깔로 돼 있는 거는 서동민 교수님하고 박은혜 교수님이 동시에 적으신 거고, 옅은 색깔로 된 거는 일부 교수님들만 있는 거고 그러는데 별 큰 의미는 없고요. 아, 요런 게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걸 갖고 오려다가 안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나중에 뭘 만들어 주라고 하냐면 만능 2를 만들어 달라 그래. 만능. 참 얘랑 철학이 반대죠. 근데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틀은 있어야 되니까. 얘가 하나의 구조화된 틀은 드릴게요. 거기다가 살을 붙여 나가는 거니까 요거는 오늘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더 드릴게요. 3번. 일단 제일 중요한 게요. 그 각 자기의 지역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전국구 강의가 아니라 이제 그걸 뭐라 그러지? 지역구 강의인가? 지방자치단체로 가나? 이제 근데 뭐냐면 선생님들마다 이제 각각 이제 다 지역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지역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어요. 그죠? 대구랑 광주랑 같겠어요? 대구랑 서울이랑 경기랑 같겠어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있는 교육감님의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어떤 선생님은 저는 우리 지역 교육감이 제일 싫은데요. 빨리 탄핵해서 없애버리고 싶은데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왜? 우린 수험생이니까. 하나 예를 들어줄까요? 제가 아는 친구가요. 노량진에서 공부하던 친구인데 걔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명박이었어요. 근데 걔가 행정고시를 합격했는데 3차 면접이 이명박 정부시대네? 면접 뭐 공부한지 알아요? 세대강이 왜 발전되어야 되며, 왜 운하를 만들어야 되며, 요거 계속 공부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명박 정부에서 정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기조까지 다 암기하고 들어갔어요. 암기하면서 되게 막 지금 막 양심과 불일치된다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난 이명박이 싫은데, 이러면서 했어요. 어쩔 수 없어, 근데. 그죠? 이명박 이렇게 싫어하던 선생님도 어쩔 수 없어.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이 된다는 사람이 가가지고 저는 이 정부에 반대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이 일단은 공무원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 교육감님의 하위 조직은 아니긴 해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선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을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사랑해야 돼요. 그냥 러브해야 돼요. 그냥. 교육감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교육감님 딱 사진 붙여놓고 이제 쫙 해가지고 사진 붙여놓은 건 장난이에요. 붙여놓고 그럼 이 교육청에서 정말 원하고 있는, 그리고 또 단어도 다르다. 근데 사실은 이거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속으로 뭔 생각하냐면 아우 장식, 아우 포장 다 똑같은 말인데 예쁜 말만 붙여놓으려고 무슨 뭐 콘테스트 하나? 글자 콘테스트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해요. 마음속으로. 안 돼, 그런 만 가지면 안 돼. 사랑, 와 이 지역은 이런 어우 창의력 봐. 이런 글자 쓰네,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쓰는 단어를 써줘야 거기 있는 교사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경기도 시험 보러 갔는데 막 서울에서 쓰는 용어 쓰거나 다른 지역에서 쓰는 용어를 쓰면 좋아하겠냐고요? 안 좋아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알아둬야 되는 게 마치 이 교육청 홈페이지를 내 집 홈페이지처럼, 내 카페처럼, 대표 카페 가가지고 1차 커트라인이 몇 점이네 이거 할 시간에 여기 들어가가지고 교육감님과 사랑을 나누며 우리 지역과 사랑을 나누고 우리 지역의 특산품은 무엇이 있고, 저도 중앙대 학생회장 했을 때 중앙대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중앙대 교가 암기하고 중앙대 응원가 암기하고 중앙대 그 청룡 그 아래는 뭐가 들었는지 그 알은 언제 까는지 여의주는 언제 까는지 이거 연구했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거기에 정말 들어가고 싶다면 여기를 사랑하고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뭐하다 일로 왔니? 이건 면접의 얘기긴 하지만 같이 갑니다. 네. 그래서 면접은 오늘 드린 자료는
지금 작년 자료에서 조금밖에 안 바꾼 자료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볼드 처리된 자료는 일주일씩 드릴 거예요. 일주일씩. 근데 나는 뒤에 것까지 미리 예습을 하고 싶다는 선생님들만 출력을 하시고, 물론 공지방에 알려줘야 되겠구나. 예, 출력을 하실 거고, 실제 진짜 수업 자료는 일주일씩 나갑니다. 일주일씩 나갈 것이고요. 그러면 이 지역에 맞는 것들을 알아두기 위해서 제가 오늘 올려드린 자료 지역별 출제 유형이 있는데 얘는 너무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볼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그냥 참고 자료를 만들어줬을 뿐이지 선생님한테는 크게 영양가가 없어요. 왜 영양가가 없냐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요약된 출제 유형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공지되었던, 그러니까 언제 공지가 되냐면 선생님네 거는 12월 9일 날 공지가 돼요. 합격자 발표를 하면서 우리 수업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강의실까지 다 그려줘요. 구상실은 여기고요. 여기 잠깐 머물렀다가 책상도 다 그려줘요. 작년 거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매년 바뀌어요, 그게. 막 사진 찍고 오고 막 이러는데 별 필요 없어요. 좀 바뀌거든요. 네. 그리고 크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내 그 공지글을 보면서 디테일하게 알아봐야지 그렇게 짤막하게 본 걸로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을 쫙, 물론 안 바뀔 확률이 높잖아. 작년보다. 그쵸?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올려준 거는 뭐다? 2020년에 한 거다. 근데 아직 2020년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보되 잘 보는 거예요. 아, 여기서 15분 쉬는구나. 아, 여기서 15분 하는구나. 아, 여기서 하는구나. 물론 바뀔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걸 숙지를 하면서 아, 또 어떤 지역은 이렇게도 돼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말하라고 처음에. 어디였지? 광주였나? 충청남도는 이게 있어요. 대답하는 방법까지 있어. 구상형을 답변하겠습니다. 즉답형 2번 문항을 답변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정해줬어. 답정 넣어. 정해줬어. 이런 거 알아봐야 돼요. 각 지역마다 어떤 게 있는지. 네, 알아보고. 그 다음에 뭘 알아볼 거냐면, 연도별, 지역별 기출문제를 알아볼 건데요. 지금, 김혜인 교수님이 와 있어가지고, 잠깐 여기서 끊고, 다다음 시간에, 연도별, 지역별 기출문제를 다뤄드릴 거고요. 잠깐 김혜인 교수님을 소개를 짤막하게 드리면서, 물론 교수님도 소개를 하시겠지만,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래서 중앙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시고 17년에 유치원 경력을 갖고 계시고 원감 선생님도 하셨었고 지금은 백성예술대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대학교에서 그리고 올해 또 어디 수업실현 특강을 갔다 오셨더라고. 그래갖고 거기 대학 교수님한테 제가 전화해갖고 절대 11월, 12월에 부르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우리 교수님이니까요. 그래서 교수님을 또 뭐 소개해 드릴 게 더 있었는데 생각나면 나중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고 김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